11월 4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참석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공개석상에 선 참사 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는 부족하고 늦었다면서 국민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조계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재단에 헌화를 하고 고개 숙여 절을 한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사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슬프다고만 언급했고 지난 1일엔 유가족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바 있습니다. 참사 이후는 물론 참사 전부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앞서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 조문에는 지난 2일과 3일 장관 중 유일하게 함께했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조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재신임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정부의 대응 내용이 속속 공개되며 경질 요구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조문 대신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는데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요. 장관님.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가 늦었고 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지, 무엇이 정부의 책임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사과를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앞에서 희생자와 국민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한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조 화환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뒤 유품을 찾아오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켜주지도 못하고 왜 조화를 보냈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한 중년 여성이 울분을 토해내며 분향소 한켠에 놓인 근조화환 2개를 잇따라 집어던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적힌 근조 화환입니다. 파란색 겉옷과 검은색 바지 차림의 여성.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실종자 접수 장소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MBC 취재진이 마주쳤던 여성입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지방에서 서울로 온 어머니는 병원과 실종자 접수처를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중국에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다 들어왔지. 애타게 아들을 찾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유실물센터에서 뒤늦게 아들의 유품인 신발을 건네받은 어머니. 그리고 공식 합동 분향소를 찾아와 국가를 향한 비통과 분노를 토해낸 겁니다. 생기지 말라고 이게 있으면 뭐해. 생각해봐. 우리 새끼들 다 죽여놓고. 다 죽여놓고 그거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윤 대통령의 조화를 치울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던 어머니는 경찰관들의 설득 끝에 분향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손된 화환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관할 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늦은 밤 11시 5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채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자리에 든 상태였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난달 29일.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이임제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직후인 밤 10시 20분 도착해 인파 분산 조치를 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실제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그보다 45분 늦은 밤 11시 5분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통제하던 이 전 서장이 현장에서 철수한 건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던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는 약 2km. 걸어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45분 뒤에 도착한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은 이 전 서장이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또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밤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사 발생 사실을 모른 채 밤 11시쯤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자리에 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이 충청북도에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밤 11시 32분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20분 뒤 전화를 걸었지만 윤 청장은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새벽 0시 14분이 돼서야 전화통화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참사를 인지한 것도 서울경찰청의 보고가 아닌 소방청의 협조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구급차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 교통을 통제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건 밤 10시 56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참사 사실을 보고한 건 이보다 1시간 6분 뒤인 다음 날 0시 2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작 압수수색 대상에서 늑장 대응 의혹이 제기된 용산 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제19 감사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서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은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초기 대응과 지휘 체계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강제 수사 대상에선 빠진 겁니다. 제19 감사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손재한 특별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영장 신청 당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압수수색 장소를 정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피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거나 보고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셀프 수사 우려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초기 상황을 공개한 특수본은 지금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8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와 목격자 67명 외에도 현장에 있던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경찰관 3명이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주변 CCTV와 SNS 제보 등 당시 영상 141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3D 모의 실험으로 당시 군중이 얼마나 밀집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늑장 보고 등 지휘체계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이번 참사로 숨진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도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희생자의 시신이 강원도 동해안을 통해 러시아로 운구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운구 비용을 마련한 유가족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구차 한 대가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운구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여객선에 오르고 잠시 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숨진 고 박율리아나 씨의 시신이 운구됩니다. 고려인인 박 씨는 1년 6개월 전 한국으로 와 인천에서 영어와 러시아어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지내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유족들은 박 씨의 시신을 러시아로 운구하려 했지만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배우 이영애 씨와 시민 등이 십시일반으로 보태면서 운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한국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딸을 데려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Жителям Кореи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они мне помогали решить финансовые проблемы. 박 씨의 시신은 내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뒤 어머니가 있는 나우카시로 다시 옮겨져 장례식이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외국인 희생자 26명 가운데 오늘까지 12명의 시신이 국내에 안치되거나 운구되는 등 장례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서울시가 협조해서 유족의 요청 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희생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유족이나 주한 대사관이 사망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하루 이틀 내에 시신 운구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참사 엿새가 지나면서 경찰 통제선이 쳐졌던 이태원 골목길이 하나둘씩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삼거리는 물론 근처의 거리와 건물 내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로등 몇 개와 빨간 경광봉이 불빛의 전부인 골목. 며칠째 통행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 통제선이 사라졌습니다.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방향 더 안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주인조차 다녀가지 못했던 술집엔 불 꺼진 호박 전등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넘어오르려 애썼던 술집 테라스 울타리도 눈에 들어옵니다. 바닥에 노란색 테이프는 희생자 156명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해둔 유일한 기록입니다. 출입할 수 있게 된 건물 내부, 지금도 술 냄새가 진동하는 깜깜한 계단엔 참사 당일의 홍보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반대쪽 방향에서 오는 골목도 일부 열렸습니다. 눈부신 불빛과 화려한 음악이 불과 며칠 전 이 거리를 뒤덮었던 사실이 무색하게 이제는 조명을 끄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뒷걸음치던 사람도 허겁지겁 진입하려던 구급대원도 모두가 좁아진 골목에 막혀 길을 잃었던 곳입니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골목을 찾은 가게 직원들은 사다리를 펴고 헬로윈 장식을 철거했습니다. 힘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호박 전등. 이태원 거리를 밝히던 익살스런 장식이었지만 이제는 바라보기조차 힘든 그날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로 상인들끼리 봐도 서로 진짜 말을 서로 잊지 못하고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통제선은 아직 수사 중인 불법 증축 건물과 무단으로 세워진 천막 앞으로 설치됐습니다. 자정을 향해 가는 이태원역 1번 출구의 밤바람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We seen in the news what was a tragic accident that was happened. It was a shock because I was here and I doesn't know what was going on, and so I was walking and so many people and I thought. 두 차례의 절을 하며 추모하는 외국인들, 또래들에게 손글씨를 적어온 대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떠난 넋을 위로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합동분향소 다녀왔다가 오는 길에 소주 사서 이태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진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처럼 발을 뗄 수 없던 시민들은 6호선 전철이 끊긴 뒤에도 이태원역 1번 출구의 밤을 지켰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당일 저녁에 들어온 93건의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압사를 우려한 신고 외에도 극심한 혼잡을 알리는 교통불편 신고가 46건이나 들어왔지만 경찰의 대응은 너무 부실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9분과 26분 도로에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신고자는 노점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점은 불법 노점상이 아니라 압사 가능성 경고에 있었지만 경찰은 노점상만 이동시킨 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분이 흐른 오후 6시 34분 이번에는 압사당할 것 같다며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는 인파를 향해 해산하라고 한 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20분이 지난 오후 6시 55분 이태원역 출구 앞에서 헬로윈 분장한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이 역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분장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리 잡아서 여기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 예.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신고된 사람만 이동시킨 뒤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8시 9분에는 또다시 사람이 다칠 것 같다는 구체적인 위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압사 우려를 전하는 신고의 간격은 더 짧아져 참사 직전까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너무 사고 날 것 같다, 여자 시민이 넘어진 것 같다며 통제를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시민이 최초 신고 후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듯 35분 간격으로 다시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교통 혼잡으로 들어온 신고만 46건. 그만큼 상황이 혼잡하다는 뜻이었지만 경찰의 대처는 대부분 구청과 120 다산 콜센터 통보, 교통경찰을 배치했다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10시 15분까지 걸려온 112 신고는 모두 93건. 이태원 현장의 경찰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경찰 지휘 라인은 모르고 있었고 추가 경찰력 투입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혼선만 줄 것이라며 수사 이후 판단하자고 맞섰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제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성역 없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경찰과 행안부, 용산구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국정조사는 수사에 혼선만 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지는 남겨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 내부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도 연일 거세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은 군용기를 대규모로 띄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곳곳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해 180여 개의 비행 흔적이 포착된 건데요. 군사 분계선에 가깝게 접근하진 않았지만 사격 훈련까지 해서 우리 전투기들도 대응 출격했습니다. 어젯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한 경고성 담화를 발표한 뒤 심야에 미사일과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북한 곳곳에서 군용기의 비행이 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위와 미그 전투기, 폭격기 등의 비행 흔적 180여 개가 포착된 건데 폭격기의 사격도 이뤄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은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북쪽에 우리 군이 설정한 전술 조치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위에 우리 군 감시선 내 비행장에서 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긴급 출격시켜 맞대응했습니다. 앞서 심야엔 포격과 미사일 도발도 감행됐습니다. 붉은색 불꽃들이 밤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고성군과 양구군의 주민들은 낯선 굉음과 불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르릉 소리가 한번 들리고 2개에서 3개 정도의 붉은 점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어젯밤 11시 반쯤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사격을 벌인 건데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북방 한계선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이보다 2시간쯤 전에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황해북도 곡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30km까지 올라가 490km를 비행했습니다. 구형인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이는데 연이은 도발에 신형 미사일이 부족해진 건지 시위성 발사라 구형을 쓴 건지는 분석 중입니다. 이 같은 도발은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연장된 것을 비난하며 미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핵 공격 능력이 있는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더 자주 필요할 때마다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에 전례 없이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 두 장관이 전략 폭격기 앞에 마주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응 태세와는 별개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심을 던지게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 기지.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 전략 폭격기 앞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나란히 섰습니다. 최신의 B-1B 전략 폭격기에선 핵폭탄을 탑재하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 능력으로 북한을 막는 확장 억제를 강조한 겁니다.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의 결과 이런 전략 무기를 더 자주, 더 강력하게 한반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을 항상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보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훈련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고 내년에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은 전례 없이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내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미사일에 우리 군이 공대지 미사일을 대응해 쏘는 과정에서 연이어 오류가 생겨 예비 미사일을 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연합 방위태세와는 별개로 현무 미사일 낙탄에 이어 다시 우리 군 대응 능력에 불안감을 던졌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지도하면서 성매매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학생과 부모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5학년 여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냐면서 나중에 어떻게 돈 벌 거냐면서 성매매해서 돈 벌 거냐면서 수치심도 느끼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났어요. 아이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너무 서글프고 너무 분해서 솔직히 잠도 못 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교사는 성매매란 단어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친구에게 가출하고 싶다고 얘기한 걸 전해 듣고 지도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출을 하게 된 학생들이 성매매 이런 것들도 하더라. 상처 준 거에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학부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교사가 같은 반의 다른 학생에게도 막말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 미래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그렇게 컸냐면서 너무 꽉 잡아가지고 너무 아팠었어요. 학교 측의 대응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며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고 진상 파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흥분하지 말고 명함을 주시면서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소주나 한잔 하자고. 술을 먹자 하대요. 충격을 받은 학생이 오늘 등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교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막수가 최강수거든. 해당 교사는 병가를 냈고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SSG가 9회 폭발한 타선을 앞세워 키움을 꺾고 2승 1패로 앞서 나갔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포스트 시즌 7경기 연속 매진 행렬 속에 초반엔 요키시와 오원석, 양팀 선발의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팽팽한 흐름에 먼저 균열을 가져온 건 키움 푸이그였습니다. 4회 초 담장을 향해 몸을 날리는 환상적인 수비로 위기를 막아낸 푸이그는 다음 이닝 공격에선 큼지막한 2루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진의 적시타에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요키시도 6회 투아웃까지 무실점 호투로 SSG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8회 키움의 실책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유격수 김휘집의 송구 실책을 틈타 SSG는 투아웃 2루의 기회를 잡았고 라가레스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투런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SSG는 9회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사 만루에서 대타 김강민을 시작으로 최정과 한유섬의 연속 안타 등으로 무려 6점을 뽑아내며 키움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선발 오원석의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호투까지 더한 SSG는 2승에 선착했습니다. Muy contento, fue un juego muy emocionante y como dije el pitcher nos mantuvo en el juego y pudimos tener la victoria, bien contento de ganar. SSG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양팀은 내일 고척에서 4차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눈주위 골절을 당한 손흥민 선수가 수술 일정을 앞당겨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수술대에 오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이 눈 주위에 4군데 골절상을 입었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주말로 예정됐던 수술을 앞당기면서 오는 24일 월드컵 우루과이전에 대비한 회복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 수 있게 된 건데요. 텔레그래프는 월드컵 이전에 토트넘이 치르는 3경기는 모두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술 결과 심각한 손상이 없는 걸로 확인된다면 카타르 월드컵에 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매번 광장을 붉게 물들였던 거리 응원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준비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거리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깊은 논의 끝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8년 만에 우승 도전이 좌절된 프로야구 LG가 2년 임기가 끝난 류지현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으로 지난 시즌 팀을 3위로 이끈 류지현 전 감독은 올 시즌엔 87승으로 구단 최다승 기록과 함께 LG를 정규 시즌 2위까지 올려놨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키움에 1승 뒤 3패를 당하면서 야심차게 노렸던 한국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LG 구단은 빠른 시일 안에 새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이나 춥겠는데요. 바람은 약해지지만 찬 공기가 남부 내륙까지 더 깊숙이 파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7도, 의성 영하 5도, 서울 1도 등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씩 낮아지겠고요. 대부분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동안에 금세 약해지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 낮에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할 전망입니다. 주말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기만 해서 활동하기에는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동쪽 지방의 대기가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포항 그리고 순천 등지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온종일 맑기만 하겠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대구와 전주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면서 서울 14도, 강릉과 부산 17도를 보이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